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찾는 시간입니다. 생방송 50분 동안 이 시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슈들, 종목들 여러분들과 체크 도와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공략주 체크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임채원이고요. 이번 주도 우리가 시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슈들을 함께 체크하면서 우리가 연말에 또 앞으로의 시장에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스통신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여러분들께 공략주만 소개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혜택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혜택 무료로 받아보시면서 더욱더 알찬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의 이슈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요. 오늘의 공략주 받아보실 수가 있고 이 공략주에 대한 분석 영상과 투자 전략,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비중까지 여러분들 무료로 혜택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 혜택 놓치지 마시고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눈이 왔습니다. 첫눈 하면은 연말이 좀 다가왔다라는 기대감도 더해지면서 산타 랠리라든지 배당주를 바라볼 수 있는 또 이러한 종목들도 생각이 나는데요. 이러한 시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연말 시장이 다가온 시장에 또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와 김정은이 지금 현재 좀 만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떠오르면서 남북 경합 관련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슈들이 좀 붕 떠오르면서 이러한 이슈들에 맞춰서 테마들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이슈들을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슈 체크 그리고 종목들까지 함께 도움드릴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여러분들과 매주 월요일 밤 11시와 수요일 점심시간 12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점심 드시면서 이 시장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 오늘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여러분들께 생방송에서 제공되는 이 공략주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공략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께 이 공략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50분 동안 이 공략주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이 종목이 어떤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지 이러한 테마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개를 해드리고 있지만 5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분들께 이 분석 영상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공략주에 대한 심층적으로 저희가 여러분들께 자세한 분석 영상도 여러분들께 담아드리고 있고요. 또 이 시장에 대한 시황 이슈까지 담아드리면서 다양한 분석 영상을 여러분들께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직 박스통신망 안에서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이러한 분석 영상도 무료로 혜택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했던 종목들 상승률도 간단하게 체크해 볼 텐데요. 저희가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다양한 테마들을 공략 도와드리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사실 저희가 후반에 이렇게 연말 시장이 다가올수록 시장이 좀 뜨뜻미지근한 흐름도 가져갔었고 대기업들의 좀 우량주들의 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 시장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테마를 선취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상승률로 마감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했던 전진건설로봇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콘크리트 펌프카라는 좀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어쨌든 재건 관련해서 한 종목 담아 나가야 되고 현재 전쟁 종결에 대한 이슈가 다시금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로 하여금 우리가 수혜 받을 수 있는 업종 선취매를 도와드렸고 저희가 31% 넘는 상승률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LK 삼양이라는 종목이죠. 이 종목 역시나 저희 보시는 것처럼 단기간에 수익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투자 전략 정확하게 세워주시면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비중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렸고요.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47% 넘는 상승률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종목이 저희가 여러분들과 생방송 중에 공략 드렸던 종목이고요. 여러분들께 종목명은 오픈드렸지만 이 종목을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투자 전략도
팍스통신망 안에서 여러분들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투자 전략도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저희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오늘의 공략주도 투자 전략도 함께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산일전기라는 종목이죠. 이 종목도 저희가 공략 직후에 좋은 흐름을 가져갔던 종목인데 어쨌든 이 전력망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력망 수요에 대해서 전력기기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저희가 공략 직후에 47% 넘는 상승률로 여러분들이 함께할 수가 있었고요. 이 종목도 저희 전문가님께서 투자 전략 잘 세워주시고 이 종목에 대한 분석 영상까지 담아주시면서 더욱더 좋은 흐름으로 가져갈 수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네, 마지막 종목이죠. BHI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공략 직후에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도 테마가 좀 빠르게 변동성이 큰 시장이고 미 대선에 어떠한 발언이 나온다면 그 발언으로 하여금 국내 증시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을 잘 체크하는 것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40% 넘는 상승률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다양한 테마들, 종목들 여러분들과 함께 선취매로 이 시장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공략주도 여러분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종목명 오픈을 드리곤 있지만 이 종목명뿐만 아니라 분석 영상과 투자 전략도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 시장의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찾는 시간입니다. 생방송 50분 동안 이 시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여러분들께 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선취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는 방송이다 보니까 오늘의 공략주 집중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께 종목명 오픈을 드리곤 있지만 이 종목을 안다고 해서 이 시장에서 빠르게 우리가 수익으로 날 수 있다라고는 장담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 영상과 투자 전략,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비중 이러한 투자 전략도 여러분들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그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저희가 50분 동안 여러분들 위해서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 팍스통신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분석 영상과 투자 전략도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 혜택 놓치지 마시고 오늘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전영우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전문가님 인사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주 목걸이 전영호입니다. 오늘 첫눈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간밤에 좀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자고 일어나니까 눈이 많이 쌓여 맞아요. 있더라고요. 예, 다들 이 눈길에 안전운전 하시고 그리고 또 눈이 오면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지기가 또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주식 매매하시면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마음을 차분히 다잡고 이렇게 또 안전매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상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가 또 최고치 마감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관세가 어느 정도 우려된다 하지만은 지수는 계속해서 취임식 전까지는 이렇게 좀 끌고 가지 않을까, 꾸역꾸역 고점을 밀어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느 정도 약보합권에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첫눈이 오면 이제 우리가 산타 랠리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하게 되기 마련인데 맞아요. 네. 아직까지는 조금 이렇게 수급적으로 그리고 주도주가 어느 정도 좀 부재해 있는 시장이다라고 네.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가지 못하는 그러한 와중에 그나마 좀 주도주로 이렇게 움직였던 방산 그리고 바이오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여전히 좀 테마주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트럼프와 그 일론 머스크의 또 입에서 시장이 움직였는데 트럼프가 이제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이 그 김정은 네.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얘기에 남북 경협주가 오늘 조금 상승 테마로 이렇게 상위권에 체크가 되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또 첫눈이 오다 보니 또 네. 연말 이제 겨울이 왔구나. 이제 금융주와 통신주 이렇게 배당주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드론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일단 지금 테마주 장세로 워낙 움직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그전에는 재건주에 좀 힘을 실었다면은 이번엔 또 제가 또 한 종목을 가져왔거든요. 네. 이번 겨울을 또 준비하고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우리가 또 찾아갈 수 있는 아직까지는 관심 종목으로 떠오르지 않았던 수혜주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요. 50분간 국내 증시 이슈 그리고 제가 가져온 종목 딱 한 가지 가져왔습니다. 하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시장의 전반적인 의견을 담아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연말 시장에 다가오면 산타 랠리라든지 뭐 배당주라든지 연말 시장에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다양한 종목들을 바라보기 마련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을 바라봤을 때 우량주와 이 대기업들을 좀 힘이 못 써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포인트를 여러분들과 쏙쏙 짚어드리면서 이 시장에서 우리가 빠르게 선침해할 수 있는 먼저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을 오늘도 발굴해내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공략주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여러분들께 50분 동안 종목명 소개해드리고 이 시장의 이슈들도 체크해드리지만 종목명만 안다고 사실 이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명뿐만 아니라 이 시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분석 영상, 투자 전략도 여러분들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요. 50분 동안 무료로 혜택 받아보실 수 있는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50분 동안 여러분들 위해서 팍스통신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QR코드 스캔해도 안 들어가져요 하시는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저희 QR코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테마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그러면 저희가 종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어떤 시황 이슈가 있는지 글로벌 증시 이슈부터 바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글로벌 증시 이슈 어떤 이슈 가져와 주셨나요? 예, 글로벌 증시 이슈 아무래도 관세 얘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 취임이 2달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각국에서는 이 관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네. 다시 한번 장기화된다면은 여기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하면서 네. 2기의 인선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트럼프가 내 사람들로 채우겠다, 내 말을 잘 따를 수 있는 사람들로 채우겠다라고 하면서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상무부도 어느 정도 관세에 이렇게 공격적인 인물이 이렇게 채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로만 했던 게 아니라 네. 정말 관세가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각 기업들이 그리고 각국이 이 관세에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관세에 대비를 한다는 게
좀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대비하고 있냐?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재고를 먼저 쌓고 있습니다. 어. 네, 관세가 도입되기 전에 재고를 쌓는다. 일단 두 가지 정도 측면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중국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중국은 일단 미국으로부터 반도체를 받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대요. 네. 그래서 반도체 칩을 몽땅 싸그리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저도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계속해서 관세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고점을 밀어 올리는 게 이번 4분기에 반도체 칩 수요 공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 중국의 사재기가 네. 여기에 영업 실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아시아에서 미국 항만으로 향하는 이 운송량, 물동량이 지금 팬데믹 이후에 최고치를 찍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네, 이러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재고를 쌓아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운송주도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운송주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 KCTC와 한솔 로지스틱스 이 두 가지 정도의 기업을 여러분들이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 둘 중에 제가 또 하나를 공략주로 선정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관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 미중 무역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됐을 때 이전에 네. 그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국가다 하면은 베트남을 뽑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무역 분쟁이 끝나고 나서 좀 뉴스화가 많이 되었어요. 네. 베트남 증시가 굉장히 급속도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회피해서 우회 수출로가 베트남이 되면서 베트남의 증시 그리고 베트남의 뭐 수출 무역 흑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지금은 대미 무역 흑자 3위가 베트남입니다. 네, 그만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지만은 지금 다시 한번 미국 분쟁이 일어났을 때 베트남이 다시 한번 또 떠오를 것인가, 여기에는 조금 의문점을 삼을 수 있는 게 네. 이제는 미국이 여기로 우회 수출을 하는구나. 그래서 베트남에 대해서 관세 카드를 다시 한번 좀 매만질 수 있다라는 게 지금은 네. 어느 정도 좀 우려로 올리고는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기업들은 중국보다는 낫다. 그래서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동남아 제3국가로 어느 정도는 생산 기반을 좀 옮겨 나가고 있다, 비중을 분산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산 뭐 농산품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줄여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미국산 농산품을 줄이는 이유는 중국과 미국이 무역 분쟁을 할 때 서로 협상 카드로 쓰는 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너희 거 이제 농산품을 어느 정도 사주겠다, 이러한 것들을 협상 카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비중을 좀 줄여 나가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로 삼아 봐야 될 것은 일단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의 ETF, 해외 ETF를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둘째는 최근에 물동량이 굉장히 늘어났고, 또 유가가 하락 추세로 돌아선 만큼 운송 관련주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힌트 드렸지만 또 공략주로 제가 한 종목을 뽑아왔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이슈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관세 폭탄, 어쨌든 트럼프가 재임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랐던 강력한 이 발언이 나는 이제는 관세 전쟁으로 이어지겠다, 이 중국과의 관세 전쟁 벌이겠다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달째 안 남은 이 트럼프 재선임으로 인해서 이 관세 폭탄을 막기 전에 대비하고 있는 움직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칩을 계속해서 재고를 쌓아 나가고 있고요.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칩을 모두 좀 사들이고 있다라는 이슈도 제기가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모든 방면에서 이 관세를 부과를 시키게 된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재고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재고를 쌓아 놓는다는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가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으로 하여금 운송주들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오늘의 공략주가 바로 운송 관련주 중 한 종목을 담아와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공략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증시의 발언, 이 미 대선의 발언으로 하여금 국내 증시가 굉장히 빠르게 좀 변화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국내 증시에 영향을 많이
비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공략주도 끝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여러분들께 종목명 소개를 해드리고는 있지만 사실 이 종목만 안다고 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한 포인트들 저희가 여러분들께 분석 영상도 담아드리고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담아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혜택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50분 전까지 저희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요. 오늘의 공략주 집중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공략주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공략주 바로 한번 체크해 주시죠, 전문가님. 예, 오늘의 공략주 제가 먼저 힌트를 드린 만큼 네. 물류, 운송 관련주로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운송 관련주들이 대표적으로 유가 하락의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네. 종목들이거든요. 아무래도 기름비가 조금 싸야지 싣고 나르기도 편하고 그쵸. 물동량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영업이익 마진 같은 것들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유가가 어느 정도 좀 하락이 나왔어요. 조정 국면이 나왔고 네. 80달러 선에서 뭐 60달러 선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차트적으로는 거의 바닥권에 있다. 유가 하락의 수혜를 받던 것들이 운수보다는 조선 네. 그리고 항공, 여행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수혜가 나왔지만 물류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수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진주목걸이 방송 그러니까 바닥 구간을 찾아내는 이 선침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적합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선별한 종목은 KCTC라는 기업입니다. 일단 컨테이너 터미널 그리고 항만 하역, 물류센터 사업을 하는 종합 물류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테마를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이 KCTC라는 종목이 오늘 제가 투자 포인트로 삼은 게 일단 첫 번째로 쿠팡입니다. 네, 네. 쿠팡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한번 또 기록을 했고 그리고 네. 분기 대비로는 전분기 대비를 해서는 흑자 전환을 또 이렇게 이어 나갔는데 이 기업이 전형적으로 쿠팡이 실적이 잘 나올 때마다 그리고 쿠팡에 어느 정도 수혜가 있을 때마다 또 떠올랐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KCTC가 이번 쿠팡 3분기 실적 사실 쿠팡 실적이 여러분들이 뉴스로 잘 접하기가 어려운 게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실적 속보들을 조금 놓치고 있었던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쿠팡 실적이 또 예상외로 매출도 잘 나오고 이전 2분기 때 매출이 잘 나왔고 영업이익은 적자가 나왔는데도 네. 이 KCTC가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매출도 잘 나오고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을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가격에 적용이 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 유가 하락을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겁니다. 이번 12월 이제 오펙 플러스가 네. 유가 감산 정책을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네. 사실 10월 달에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2달 연장을 했어요. 이러한 부분들 잠시 뒤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KCTC가 관세 정책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그래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네. 이제 중국에서 생산 기점을 옮겨 나간다고 했죠. 근데 이 기업이 이 동남아 측면에서 신규 사업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추진 중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수혜로 다시 한번 이 물류, 미중 분쟁에 대한 수혜까지 좀 업어갈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첫 번째 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KCTC다. 그리고 잠시 뒤에 투자 포인트 조금 더 세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가 공개가 됐습니다. 어쨌든 운송 관련해서 한 종목 담아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의 공략주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가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유가 하락에 수혜를 받았던 운송이나 물류 쪽에는 아직까지 수혜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 주셨고 사실 조선이라든지 우리가 물류 이런 곳들에 좀 수혜를 받아줄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현재 수혜를 좀 엿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운송과 물류 쪽에는 수혜를 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권에서 진입할 수 있는 진주 같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쿠팡에도 좀 관련이 있는 종목인데 쿠팡의 매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쿠팡의 실적이 좀 좋게 나올 때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체크해 볼 수 있는 모멘텀에 좀 부합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오펙 플러스의 유가 관련한 이슈도 설명 주셨는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좀 바라본다면 앞으로의 실적이라든지 전반적인 의견이 좀 좋게 흘러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서 사실 저희가 여러분들께 50분 동안 이 종목에 대해서 모멘텀도 설명드리고 이 종목이 어떻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모멘텀도 설명드리지만 이 종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수혜 받을 수 있는지 이 투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이러한 시장에는 우리가 이 종목을 언제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한 포인트들 여러분들께 쏙쏙 짚어드리면서 분석 영상도 담아드리고 이 종목에 대한 분석 영상도 담아드리고 또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모든 혜택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무료로 혜택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가 50분 동안 여러분들 무료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QR코드 찍어도 안 들어가져요 하시는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다운 받으셔서 저희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공략주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투자 모멘텀 설명드릴 텐데요. 전문가님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예, 투자 포인트 일단 KCTC라는 기업은 물류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류 테마주적인 성격이 강한데 일단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재료들을 좀 살펴보면은 어디 운하가 막혔다더라, 네. 뭐 이런 물류 대란이 생겼다거나 또는 미국의 뭐 항만 노조가 파업을 했다더라, 뭐 이런 물류적인 이슈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가가 하락했을 때, 뭐 유가가 상승했을 때 이런 네. 유가 움직임에도 또 재료로 움직이기도 하는데 최근에 좀 급등락을 보였던 것은 아무래도 쿠팡의 파트너로서 쿠팡과 함께 기대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수혜로 움직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7월 달에 급등, 사실 팬데믹 때 11,000원까지 고점을 그었다가 네. 지금 현재 4,000원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하지만은 최근 7월 달에는 한 7,000원 구간까지 상승이 나왔었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상승 재료를 살펴보면은 TMF 대란이 있었습니다. 네. TMF 환불 대란이 있으면서 쿠팡이 수혜를 반사 수혜를 볼 것이다. 네. 이러면서 이제 KCTC가 그 협력사 파트너사로서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한번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네. 당시에는 이 쿠팡 테마 TMF 대란에 대한 반사 수혜로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8월 달에 다시 한번 눌림목에서 상승이 나왔던 구간은 쿠팡의 2분기 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쿠팡의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이번 쿠팡 3분기 실적이 YOY, 그러니까 작년 대비로는 매출이 27% 정도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24% 성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매출과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게 올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이 적자였다면은 네. 이번 3분기에는 그래도 흑자 전환을 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눈여겨서 살펴보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적인 흐름은 계속해서 조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바닥 구간에서는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러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뭐 지수 정도에 반영된 게 아닌가. 네. 지수가 또 최근에 바닥 구간에서 조금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아직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호재거리들이 아직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유가 하락인데 네. 뭐 유가가 뭐 언제 떨어졌냐, 내 기름비는 아직도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네.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WTI 국제 유가가 80달러 선에서 거의 60달러 선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네. 일정 같았으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뭐 미사일 쐈다. 그리고 뭐 중동이죠. 네. 뭐 헤즈볼라가 뭐 이스라엘에 뭐 이란에 뭐 어떤 공격을 했다, 이런 소식이 있으면 유가가 뭐 80달러 뭐 그리고 100달러를 가니 뭐 이렇게 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뭐 미사일을 좀 쏘더라도 유가가 뭐 오히려 되려 빠지는, 맞아요. 뭐 종전 기대감도 있겠지만 되려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오펙 플러스가 이 산유국들 모임이 이제 10월 달에 감산을 하던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정책을 철회를 해서 네. 감산을 마무리를 하기로 했었는데 12월로 좀 연기가 되었습니다. 연기가 된 이유가 일단 중국의 수요가 좀 부진할 것이다. 중국이 계속해서 경기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부진할 거라서 이제는 좀
오일을 더 생산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 유가를 다시 한번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처리를 하고 증산을 하게 된다면은 유가가 다시 한번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트럼프도 이제 당선되고 나면은 시추에 대한 제동을 어느 정도 풀기 때문에 네. 뭐 유가가 뭐 30달러, 40달러 선까지 간다, 뭐 반토막을 내겠다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우디가 이번 중국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그 12월에 선제적으로 증산을 하겠다라고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왔어요. 네.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중국 수요가 좀 부진하기 때문에 10월에 증산하기로 한 걸 12월로 미루기는 했는데 네. 가만히 지켜보니까 미국이 먼저 생산을 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우디가 유가 가격이 떨어지든 말든 일단 우리도 먹고 살아야겠다. 우리도 좀 많이 캐야겠다. 네. 이런 게 지금 뉴스에 찍힌 거예요. 그렇다면 유가가 정말 급속도로 빠질 수밖에 없다. 물론 유가 하락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11월, 10월 계속해서 유가 하락 수혜주들로만 유가 하락이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만 이렇게 계속해서 공략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 운송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유가와 함께 움직이는 테마다, 종목이다라는 것들을 살폈을 때는 유가 하락이 나올 시기에도 아직까지 좀 오르지 않았던 기업이라면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담아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물류센터 부지를 많이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물류센터 사업을 뭐 신규 사업이다. 이 신규 사업이라고 얘기한 게 이미 좀 2, 3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거의 한 5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물류센터를 어느 정도 준공을 해놓고 이제 사업할 준비를 거의 맞춰놓고 어느 정도 좀 실적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미중 이 관세 전쟁이 격상될 경우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산되었을 경우에는 네. 이제는 거점, 이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거점 그리고 물류 거점, 수출 거점들을 이 동남아로 어느 정도 옮겨 나가야 된다. 어느 정도 그 리스크 배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떠오르는 국가들이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인데 이 KCTC가 최근에 센터를 굉장히 많이 지어놓은 것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여기에 같이 반영이 된다면은 네. 뭐 최근 사실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부진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땐 나쁘지 않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뭐 팬데믹 이후에 뭐 반토막이 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성장 동력으로 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시장을 좀 거점으로 기반으로 해서 성장 동력을 다시 한번 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살펴보면서 KCTC 오늘 첫 번째 공략주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쿠팡의 파트너로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해질 수 있는 오늘의 공략주이기 때문에 현재 이 쿠팡이 역대 최다 실적을 달성하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러한 수의 기대감도 더해질 수 있는 오늘의 공략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TMF 사태로 인해서 반사 수혜를 입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좀 바닥권에 진입할 수 있는 선침해할 수 있는 위치에 놓였다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기 순이익에 대한 현재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유가 하락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사실 이 유가 같은 경우에 전쟁이 좀 심화될 때마다 유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 지금은 다소 부진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요가 좀 부진할 것이다. 오히려 생산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유가는 좀 하락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물류라든지 운송 관련주들은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이 물류센터의 신규 사업을 좀 설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신규 사업을 영위한 지가 한 5년째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서 신규 물류 사업을 하고 있는 오늘의 공략주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준공을 하고 어느 정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더해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고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미중 관세 전쟁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러한 격화될 경우에는 물류 거점을 또 동남아로 좀 순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라든지
현지 베트남, 인도네시아 물류센터가 수혜를 받아볼 수 있다. 이러한 모멘텀을 가진 오늘의 공략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 투자 포인트도 짚어드리고 이 종목이 어떤 점이 좋아요? 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이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투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급등락이 오가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투자 전략 잘 세워서 좀 선취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도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비중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밑에 보이시는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종목에 대한 분석 영상도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분석 영상과 투자 전략도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 QR코드 찍어도 들어오지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 여러분들께 체크 도와드렸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이슈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시장의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찾는 시간입니다. 생방송 50분 동안 이 시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 이슈들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굉장히 어렵고 또 고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고민 여러분들 함께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이러한 혜택 놓치지 마시고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여러분들께 종목만 이렇게 공략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전반적인 이슈들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해드리면서 이런 이슈들 바라보셔야 돼요 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투자 교육 그리고 이 시황의 전반적인 이슈들 나도 한번 좀 간단하게 체크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오늘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실 수가 있고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종목명뿐만 아니라 이 종목에 대한 분석 영상과 투자 전략까지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 혜택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국내 증시 이슈도 한번 바라봐야겠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짚어주시죠. 네, 국내 증시 이슈 사실 최근에는 국내 증시 자체가 네. 좀 주도 좀 부재하고 맞아요. 네, 사실 트럼프 관련주 그리고 전쟁 관련주 네. 그리고 드론 관련주 네. 일론 머스크 이러한 테마주들이 급등락을 좀 보이고 있다. 그리고 오늘은 남북 경협주가 올라가고 맞아요. 있고요. 네. 재건주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급등락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소식을 하나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사실 어제 있었던 뉴스예요. 이 카타르에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삼성물산 그리고 남부건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카타르에 잭팟을 터뜨렸다라고 하는데 이 복합 화력 발전 그리고 복합 발전 담수 플랜트 사업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총 사업이 37억 달러, 5조 원대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네. 하고요. 여기에서 삼성물산이 28억 4천만 달러, 약 4조 규모의 프로젝트에 이제 수주를 했다. 공사 시공비 해가지고 4조 규모다라고 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엔 카타르 수도 인근에 이 담수 복합 발전 프로젝트 이제 전기도 생산을 하고 물도 생산을 한다. 이 카타르 지역 내에 2029년에 완공이 된다.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네. 전기가 지금 전기 전체 전력의 16% 그리고 물 같은 경우 담수 같은 경우는 17% 정도를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다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에서 삼성물산이 어제 이 공시를 내놓고도 사실 주가 흐름이 썩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왜냐면은 이 남부건설과 그 삼성물산이 수주를 한 여기 계약 내용을 보면은 네. 지분 투자가 들어가요. 어.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가져오냐면은 공사를 다 해놓고 지분 투자를 함께 해가지고 여기서 수익 나오는 거에 예를 들면은 뭐 25% 정도를 너희에게 줄게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네. 막상 지어놓고 수익률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네.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지금 뉴스로는 뭐 삼성물산이 단독 입찰을 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물산이 이게 다 가져가는 거냐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일단 남부건설 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뉴스에도 살펴보시면은 국내 기자재 기업들 그리고 건설 기업들이 함께 이렇게 도전을 해가지고 이쪽 동남아 그리고 카타르 지방에 이렇게 사업 성과를 내겠다. 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저변을 넓혀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밝혔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분 투자가 되어 있는 기업은 불확실성으로 좀 살펴보고요. 물론 뭐 잘 되기를 바라지만 네.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보시고 만약에 투자처를 좀 삼는다면은 저는 일단 복합 화력 발전하면은 떠오르는 기업이지 않나요? 최근에 제가 공략했었던 BHI가 있습니다. 아. 네, BHI가 11월 7일 날 우리가 지지난주에 공략을 했던 것 같은데 좀 뭐 물론 지금 급등이 좀 나와가지고 수익권에 이미 좀 안착돼 있는 기업이지만 당시에도 제가 사우디에 2천억 정도의 수주를 해서 그 맞아요. 복합 발전으로 네. 이렇게 수주를 했다라고 밝혔는데 이 기업이 이제 이런 발전 플랜트 사업에 또 이력이 있고 그리고 친환경 LNG 사업에 또 그 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 카타르도 이 LNG 그 삼성물산이 과거에 LNG 수주를 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BHI가 계속해서 또 관심 종목으로 만약에 눌린다면은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는 이 재건 관련 기업들이 워낙 급등락을 보였기 때문에 네. 물론 이 뉴스 자체도 이 건자재 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뉴스이기는 하지만 아직 오르지 않았던 기업들 그리고 뭐 여기에 해당 이슈에 좀 적합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뽑아낼 필요는 있다. 재건 관련주 중에서도 좀 이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이 좀 궁금합니다라고 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기업에서는 사실상 제가 전력을 KCTC에 올인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카타르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사실 뉴스가 어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종목 선별 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종목 선별 이후에 이 종목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팍스통신망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함께 공부하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팍스통신망 QR코드 입장하셔가지고 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야 돼요. 입장 안 되신다는 분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신 뒤에 입장하시고 나서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이슈도 한번 바라봤습니다. 복합 화력 발전이 37억 달러, 5조 원대 대규모 프로젝트를 좀 잭팟을 맞았다라는 이슈가 좀 제기가 됐었는데 삼성물산의 4조 원대 규모를 좀 수주를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제기가 됐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슈가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가 형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봐야겠죠. 그러한 종목들 선별해 주셔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이슈들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어떻게 선별해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분들께 공약드렸던 종목 중 하나가 BHI라는 종목이었죠. 공약주 복합발전 수주로 인해서 플란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이 기업 역시나 저희가 공약 직후에 40% 넘는 상승률로 여러분들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좀 우리가 종목을 선별해 나가는 기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공약주로 하여금 여러분들과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상승률로 마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국내 증시 이슈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 나도 한번 체크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께 무료로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7분 정도 남았는데 저희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이슈로 어떤 종목들을 좀 담아나가
나가야 될까요? 궁금하신 점들 저희 방송 함께 보시면서 다양한 혜택 무료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이슈도 한번 알아봤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했던 종목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해보면 좋을지에 대한 리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무관님, 저희가 저번 주에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을 저희가 좀 공략을 했는데 이 종목에 대한 좀 공략 리뷰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난주 공략했던 종목이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네. 지난주 방송을 보신 분들은 뭐 이미 함께 공략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네. 지난주 방송을 놓쳤었던 분들은 저는 아가방 컴퍼니 아직 매수 공략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투자 의견이 유효하다, 유지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제가 최근에는 또 급등락하는 테마를 조금 피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네. 왜냐하면 3주 전에는 물론 이제 BHI라는 재건 마지막 트럼프 테마를 잡기는 했지만 그때가 제가 잡았던 아마 트럼프 테마 트레이드는 마지막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재건이라든지 트럼프 관련해서는 이미 단기적인 수익을 그러니까 실현하실 분들은 다 실현했다, 네. 먹을 분들은 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한번 좀 올라올 수 있는 선침의 그 흐름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국내 증시 지수 자체도 어느 정도 저점 구간에 있고 테마도 좀 뚜렷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잘 준비하면은 또 텐베거를 노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최근에는 관세를 얘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네, 3주 맞아요. 전에는 BHI와 함께 공략했던 게 경동 나비엔이었고요. 그리고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가방 컴퍼니를 이렇게 공략을 드렸었는데 그러네요, 다. 아가방 네.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제가 투자 포인트 그때 당시에 잡았던 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한 3가지 정도를 잡았어요. 첫 네. 번째로는 뭐 저출산 정책이고요. 물론 그렇지만은 그 엔젤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정책이 나왔을 때 급등했다가 오히려 급등한 것보다 더 빠진다. 그래서 뭐 저출산 정책은 물론 내년에도 나올 거고 뭐 내후년에도 10년 뒤에도 나올 맞아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늘렸을 때는 가져갔다가 급등하면은 팔고 이러한 물론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왜 가져왔냐? 저는 원래 저출산 관련주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이 종목이 이제 중국 관세에 수혜를 볼 것이다. 맞아요. 완구가 미국 시장에 뭐 중국산이 뭐 99%라고 합니다. 음. 이 중국산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중국 관세가 도입됐을 때 가장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는 게 장난감이다라는 분석 결과도 있었어요. 56%가 오른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1%를 노릴 수 있는 기업은 어디인가? 바로 아가방 컴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겨울 시즌 또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다면은 또 장난감 장난감. 사줘야죠. 크리스마스 성수기를 네. 좀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 오늘 또 첫눈도 오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당시에 지금 추세가 좀 전환이 됐는데 가장 큰 악재는 횡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네. 이걸 좀 오해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횡보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니라 이제는 빠져도 행보다. 네. 이제 악재가 있더라도 네. 이 자리를 지킬 것이지 더 빠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네.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말로 좀 돌려 말하자면 뭐 하방 경직성을 가진 종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가방 컴퍼니가 차트적으로는 사실 뭐 저희 진주 먹거리 수익률표에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뭐 두 자릿수 수익률 아니면 일단 기록을 하지 않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략 직후에 3거래일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이틀 전에는 이제 장대 양봉이 하나 3% 정도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 시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는 뭐 그 당시에 121선을 돌파를 했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추세는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최근에는 사실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썩 들어오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뭐 장이 좋을 때도 장 초반에 살짝 들어왔다가 장 후반에는 발을 빼고 쭉 나간단 빠지고, 말이에요. 네. 그래서 최근 코스피 코스닥을 좀 올려줄 수 있는 수급 주체가 무엇인가 하면은 결국에는 기간이다. 그런데 이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최근 10거래일 이상 이렇게 기간에 순매수가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체크를 하신다면은 뭐 제가 지난주에 공략을 했는데 아직 10% 정도가 오르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아직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속 다시 한번 좀 방송 보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공략 중이신 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공략했던 아가방 컴퍼니에 대한 종목 리뷰도 도움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관세 대비해서 우리가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이고 또 저출생 관련해서 이러한 다양한 이슈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을 가진 오늘의 공략주 오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저희가 공략 직후 저번 주에 공략했던 종목인데 공략 직후에 한 5% 정도 가량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좀 공략해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아가방 컴퍼니에 대한 자세한 투자 전략 나도 한번 체크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오늘의 공략주 무료로 혜택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번 주 여러분들과 시장의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수익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본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